자, 이제 그러면 두 번째 소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학기제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자유학기제를 통한 아이들의 꿈찾기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현장에서의 변화, 아까도 살짝 선생님과 학부모님 말씀해 주셨지만 과연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근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어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제 미래에는 3D 프린터가 일상생활에도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그럼 이쪽 산업이라고 해야 돼. 3D 프린터 산업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업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직업을 갖는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이들이 표정 자체가 다르네요. 굉장히 생기발랄하고 밝은 모습에서 자유학기제를 또 즐겁게 경험하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느껴졌는데요. 선생님, 우리 현장에서의 아이들, 정선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정말 재미있는 교과 과정들이 아까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정말 노력한다는 학생 인터뷰 들었는데 실제로 자유학기제 수업 운영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상 모습 그대로가 이게 꾸며진 영상이 아니라 실제 자유학기 동안에 학생들이 경험하고 교사들이 경험해서 느끼는 변화의 그 모습 그 자체예요. 우리가 흔히 자유학기제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이제 부족한 단계, 인식 단계에서 진로 직업 체험을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교실 수업의 변화예요. 학생들이 보다 더 이렇게 참여하고 그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을 참여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데 이런 교실 수업의 변화를 넘어선 혁신 이것이 바로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유학기제를 통해 가지고 달라진 정말 가장 큰 모습 중의 변화는 바로 이러한 교실 수업하고요.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이들의 교육활동 중에 가장 본연이고 가장 중요한 게 수업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보다 더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요.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라든가 또는 자기 주장이 확실한 그런 아이들에 주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수업 시간에 모두 다 이렇게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굉장히 바빠지셨어요. 이게 예전에는 뭐 교과 진도 나가기 바빴고 많은 학습량을 아이들에게 다 설명해주고 소화시켜주는 게 교사의 임무고 의무라고 책무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유학기제 동안에는 핵심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뭐 토의 토론이라든가 의사결정서, 뭐 문제 해결, 그다음에 또 PBL, 프로젝트 학습, 이런 다양한 수업과 함께 교과 간에 융합 수업도 그래서 아이들이 융합적인 사고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고민을 하고 수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가장 먼저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교과 수업의 의미를 찾게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재밌어 하니까 당연히 교사들도 자기 수업에 유의미한 그런 점들을 찾고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학기제로 학교의 수업이 변하면서 학교의 조직이라든가 이런 풍토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선생님들끼리도 업무 중심보다는 수업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또 융합 수업이나 통합 교육 과정을 운영을 하려면은 선생님들이 사전에 많이 만나서 미팅도 하고 서로 교육 과정도 재구성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문화 자체가 학생 중심과 수업 중심으로 이렇게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변화해 가고 있고요. 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기 주도적으로 임하다 보니까 또 뭐 협업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고 자기 표현이나 주장들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구도 굉장히 당당해졌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더 서로 간의 이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이 아니라 협업적, 상호 협업적 관계로 지금 교실의 학습자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친구 간의 교우 관계도 좋아졌고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어떤 성적이나 결과만으로 아이들의 고민을 나누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이들의 하나하나 변해가는 그런 변화 과정이라든가 또 아이 하나하나가 어떤 다양한 학습 역량 중에 아이가 특히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주목을 하다 보니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됐고 친밀감이나 신뢰감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이 고민을 하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내가 왜 이만큼 공부 투입량에 비해서 왜 이런 성적이 안 나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냥 비단 상급학교 어느 고등학교를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나중에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면 지금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 아이들의 이제 변화를 보면은 작년에도 아이들이 자율 동아리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하긴 했어요. 그런데 자유학기를 작년 이제 희망학교로 1년, 그러니까 한 학기 경험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자기의 꿈과 관련된 동아리를 개설해 달라. 라고 하면서 선생님들을 스스로 찾아와서 지도교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그 같은 꿈을 가진 아이들끼리 서로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특한 모습도 생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희 학교에서 1인 1 자율탐구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만히 보니까 자유학기를 경험한 아이들, 그 학년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자율탐구 프로젝트 과제의 수행 능력이라든가 팀을 구성하는 능력,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세스,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밟아가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탁월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정말 아까 본부장님, 입학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학력관이라든가 새로운 그 미래 인재상 요구에 바람직하게 맞아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 선생님 또 열심히 정말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실제 우리 학교를 다녀보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예전 수업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감이 잘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저희 자유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수업의 영상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학교가 어떻게 변화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좀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네, 학교의 변화된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정말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이 자유학기제는 근데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한다고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박일환 교장 선생님, 이 체험 학습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체험 학습은요, 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교과 수업과 함께 연계돼서 진행이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희망학교를 하면서 한 수업 2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사회과 수업이었어요. 그러면 사회과 수업에는 경제 단원이 있습니다. 2학기에 4시간, 주당 4시간의 수업을 해야 되는데 1시간이 자유학기 활동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이 1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담당 선생님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원 중에서 경제 단원을 내리자.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교육, 우리가 학교에서 어머니들께서도 경험해 보셨지만 경제, 수요 공급의 법칙 뭐 이러면서 이론 위주의 강의식 수업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작년에 KDI하고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경제의 어떤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죠. 연구원들 5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경제교육 받고 싶은 사람 선택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2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별 학습을 시켰는데 그 조별로 연구원들 5명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학생 4명당 1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간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수업 방법이 프로젝트 기반 수업이었습니다. 그 미션이 뭐였냐면요, 학교에 매점을 없애고 거기에 푸드코트를 들여놓으려고 한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각 조가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득력 있게 심사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너희들이 그 사업을 따내야 된다.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 무엇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런 수업이었어요. 거기에서 미션을 주는 건 제가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제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매점을 없애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옵션은 뭐냐, 환경도 생각해야 되고 수익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주는 거죠. 그걸 가지고 10시간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KDI로 갔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버스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얘네들이 그동안 수행해온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실제로 영상 자료를 아이들이 만들어요. 어머니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해서 그 영상 자료를 만들어서 직접 심사위원들을 앞에 놓고 이렇게 발표를 해요. 설득력 있게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얻어지는 능력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과 내용은 물론이고요, 어떤 원리나 법칙 그런 것은 차치하고라도
아이들이 발표력, 그다음에 협업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채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경제 교육이 아주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뭐 연구원이 되겠다, 경제 전문가가 되겠다 이러한 직업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중학교 시기는 자기 진로를 아이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는 탐색하는 시기예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 봄으로써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꿈을 가질 수 있는지, 꿈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외국에서 굉장히 열풍이 불고 있는 교육이 있죠. 코딩 교육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에 1시간씩 코딩 교육을 해라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됐어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2018년부터 18학년도부터 코딩 교육을 우리도 도입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작년에 아까 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3D 프린터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그 3D 프린터의 기초가 되는 것이 코딩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이들이 가지고 실제 논리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거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2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아두이노라 그래가지고 자동차, 그러니까 모형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이렇게 조종해보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게 바로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들이 그 코딩 교육의 어떤 기초 원리를 이해하고 도형을 프로그램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업장에 가서 이렇게 실제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본인이 만든 그러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보는, 출력해보는, 요즘에는 그 프린터가 그 건물도 짓는다고 하잖아요. 3D 프린터로. 그런 세상이 왔는데 아이들이 관심을 안 가질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유학기 활동에 특별히 도입을 하는데 선생님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모십니다. 자유학기제에 지원비가 있어요. 그 지원비로 전문 강사를 모셔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전문 강사한테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코티칭을 하면서 그런 교육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체험하는, 교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러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진로 탐색 활동이 중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가 그래서 좋은 거죠. 네. 네. 자, 실제 수업 현장에서 경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험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경제에 대해 또 깊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역시 저희가 체험 활동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다고 합니다. 함께 보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또 다양한 경험들을 또 많이 해 나갔는데요. 더 많은 영상들은 자유학기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기제 수업으로 검색하시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더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지은 어머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뭐 짧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의 직접적인 변화를 옆에서 보시는 어떤 소감이랄지 우리 아이는 뭐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아이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일단 저하고 대화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엄마 이번에는 뭐를 했는데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것도 내 재능인 것 같아.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거. 엄마 나 그거보다 이걸 더 잘하니까 나 이제 이거 할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 자체는 그럼 우리 애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뭐 뭐든지 다 잘한대요 본인이. 근데 막상 이제 요번에 저희 아이가 와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선생님이 저한테 어울리는 직업을 선택해 주셨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랬더니 방송 프로듀서라고 PD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이 PD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를 써주는 PD는 저는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저희 딸이 만약에 아까 말했던 안무가라면 제가 별로 춤을 못 추니까 그냥 안무가는 별로 이렇게 돈도 별로 못 벌을 수도 있고 그러지만 PD라고 그러면 괜히 멋있어 보이고 괜히 또 좀 방송국에 묻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딸이 PD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선생님은 너한테 그렇게 PD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보고 컴퓨터 편집도 잘하고 애들한테 리더십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하니까 너한테 진짜 어울리는 거는 PD 같대. PD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네. 그 아이가 제가 어떠한 얘기를 했을 땐 받아들이지 않다가 선생님 그 한마디가 완전히 꽂혀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 꿈이 PD로 변했어요. 근데 예전에는 또 다른 게 나오면 금방금방 바뀌었는데 이제 그 꿈이 어느 정도 확고히 굳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자기 혼자 탐색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어느 대학에 신문방송학과 가려면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엄마 여기는 연예인 누가 졸업했다는데 엄마 나 여기 갈까요? 그럼 선배 되잖아요, 막 후배 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해 준비하는 과정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자유학기제를 겪으면서 자기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 아이의 특색을 또 그의 장기를 파악해 주시고 아이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 아이는 또 엄마랑 의논을 해가면서 그 꿈을 같이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그 보통 엄마들은 큰애한테 기대가 크잖아요. 만약 내 꿈을 얘가 다 이루어줄 것처럼 뭐 옷도 위아래는 색깔을 어떻게 맞춰 입어야 되고 길은 이렇게 똑바로 뭐 어떠한 뭐 법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음료수 하나도 흘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키우고 아이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변호사가 됐으면 좋겠다 넌 뭐 의사가 돼서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꿈도 주입식으로 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꿈을 진로를 적어내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대묻더라고요. 엄마 저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아이한테 제가 어떠한 꿈을 생각하고 그 아이 꿈을 키울 수 있게 키웠어야 되는데 제 위주로 키우고 이제 공부만 잘하면 대학 갈 거라는 그런 이제 지금 현실과 다른 그런 현실로 그냥 과외만 시키고 학원 빠지면 혼내고 막 이런 식으로만 키운 거예요. 근데 막상 지금 고등학교 가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사실 막막한 거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얘를 그려 나가야 대학 갈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아까 둘째 같은 경우는 벌써 선생님이 정해주신 건 아니죠. 사실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신 건데 그렇게 되면 얘는 당당하게 나는 PD가 되고 싶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활동을 할 거다라는 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학기제는 그 아이들한테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 뭐 이런 거 자기들의 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첫째와 둘째 그런 다른 모습만 봐도 이 네. 자유학기제의 어떤 영향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 수 있을 텐데요. 네네. 네, 대학 어떻게 하나 걱정 많으실 텐데 본부장님께서 그러면 뭐
말씀해 주시죠. 우리 진짜 네, 어떤 학생들이 네. 자유학기제를 통해 어떤 점을 좀 익혀왔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원한다. 뭐 이런 말씀. 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그 첫 단추는 자유학기제가 아닌가 이리 싶고요.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게 지금은 그 학생들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준비한 그룹하고 그러지 못한 그룹이 나누어지는데 지금 1학년들이 대학을 갈 이 시기가 되면은 모두가 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이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딴 거 만드시면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은 저희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인 이런 선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하기가 벅찰 정도로 준비들이 다 잘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대학은 그렇습니다. 그 지금 수시를 75%로 하고 정시를 25%로 하면서 정시는 수능 100% 전형이고 나머지 75% 수시는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있는데요. 그게 처음에는 입학 그 본부가 어느 정도 그런 비율을 좀 권유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차츰 가면 갈수록 모집 단위에서 자꾸 이제 정시보다는 수시로 뽑으려고 하는 이런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2018 정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거의 정시를 21% 정도까지 이제 줄인 아마 앞으로 수능 개편이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이 대학에 갈 이런 시절은 이제 수능으로 가는 것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아마 비중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이제 대학이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제 수능으로 즉 그 전국을 이렇게 서열화해 가지고 성적 순으로 뽑은 그것이 아주 단기적인 이 선발이지 그 학생의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그 과정을 확인하는 도구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이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학생을 학교에서 장기적으로 관찰한 이제 학생부가 훨씬 그 학생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이제 실제로 대학에 들어와 가지고 성취도를 보이는 이런 추세도 수능으로 들어온 정시로 들어온 아이들보다는 이제 학생부로 들어온 아이들의 성취도가 더욱더 안정적이 되면서 대학들이 차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또 비중을 늘려가는 게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수능 같은 경우는 계량화 대제가 있으니까 그냥 서열대로 뽑으면 되는데 이 학생부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나왔던 그대로 딱 준비를 하면은 완벽한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입니다. 이제 대학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은 이제 서울대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보는 평가 항목은 학업 능력, 이제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 이 세 가지만 딱 봅니다. 그 학업 이제 그 능력이라는 이 부분도 그 내신이라든지 수능은 어떤 이렇게 계량화된 거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수치화 이면에 아주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 숨겨져 있는 맥락을 읽는 것이 입학사정관들이 하는 주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학생은 계속 쉬운 과목만 들어가지고 점수를 잘 받은 이것보다는 자기가 꼭 듣고 싶은 나는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어려운 물리 2 과목을 들으면서 내신을 이렇게 손해를 본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사정관들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쉬운 과목을 이렇게 뭐 너무 구분하지 말고 지금 그 자기가 되고 싶은 꿈이 있으면은 그 꿈에 맞는 과목들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들어도 비록 학생 수가 듣는 수강생 수가 적어가지고 내신이 손해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제 그런 요소까지도 다 고려를 해주니까 충분히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들을 들어서 준비를 하면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런 학업 역량만이 아니라 학업 태도 부분을 이제 유심히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 학업 태도라는 것은 우리 뭐 논에 나오는 그런 좋아하는 이건 열정, 관심이라든지
또 어떤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학업 능력을 본인 스스로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수가 있는가, 그런 관리 부분을 저희들은 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그 요인 때문에 현재 학업 성취도는 조금 떨어지더라 그래도 이 학생이 어떤데 무엇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이라든지 또 어떤 수업을 들은 이런 태도,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환경이 주어지면은 훨씬 이런 어떤 회복 탄력성을 보여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그 잠재력도 인정을 해가지고 뽑을 수 있는 게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서울대는 거의 성적 순서대로 3,000명 정도 정원이 있으면은 전국 3,000명 성적 순위라 그러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서울대 들어오기 준비가 잘 된 아이들이 들어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 앞에서 말씀드린 준비를 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요. 그 준비하고는 조금 다른,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학생부에 자기 기록을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하는 이런 치열한 어떤 자기 어떤 관리가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조금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래도 다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결국은 행복이더라고요. 행복. 그게 우리가 이게 성공을 하면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많은 연구 결과들이 행복해야 성공하더라,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한번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은 참 다른 아이들보다도 행복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서울대 들어와서 행복한 게 아니고 아주 행복하게 공부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고등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특강을 하면은 아이들에게 꼭 너희들 그냥 행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니까 행복을 결심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지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행복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행복을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이 행복을 느끼면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정서가 생기면은 자기 몸에 내적인 근력들이 쫙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자기를 관리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본인을 진화를 시키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을 못 느끼니까 계속 뭔가 대처를 하면은 결국은 이 본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불행이라든지 부정적인 정서가 있으면은 대처를 하지만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면은 이게 진화가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특히 아이를 어떻게 좀 이렇게 행복을 느끼게 할까 하는 이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는 게 근본적으로 우리 대학 입시를 이렇게 대비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리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유학 기제를 통해서 꿈을 찾고 그리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대 가긴 참 어렵네요. 제가 떨어져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외교학과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무튼 우리 부총리님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학 기제가 잘 시행되고 있는지 여러 학교를 또 다니시면서 그 결과들을 또 확인하고 계신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어떤 운영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까 여기 그 영상 자료에서 이제 그 자유학 기제를 통해서 이제 달라진 모습, 만족도 같은 거를 이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자기가 하고 싶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점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수업 준비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교실이 살아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약간의 우려하시는 그런 바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매향 중학교라는 데를 가봤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 여러 가지 문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유학기제 동안에 교과 수업 시간이 줄었기 때문에
사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설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87%가 사교육 필요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비해서 학부모님들은 63%가 사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 금방 우리 권혜연 그 교수님이 얘기하실 때 입시와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는 걸 제가 봤는데 요약하면 결국은 대학에서는 시켜서 공부를 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정해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한 사람을 뽑겠다 하는 걸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우리 김지은 어머니도 말씀하셨지만 TV나 뭐 이렇게 프로듀서가 되려면 뭐 신문방송학과라는 것도 들었다가 보고 하는 것처럼 자기 주도적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게 되고 목표를 잡으면 훨씬 더 그 공부의 그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 기술자가 되겠다. 그러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될까? 수학과학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학과학을 싫어하던 애가 수학과학에 갑자기 흥미를 느끼고 혼자 밤늦게까지 공부하더라. 이거 다른 토크 얘기가 그만큼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도록 해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제가 또 대구에 있는 동부중학교에 가봤는데 그 동부중학교에서는 그 수학 과목의 우수 단계가 평가하는 단계가 있는데 성적 우수자가 13%였는데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33%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시켜서 하는 공부에 그 능률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공부의 능률 차이가 그만큼 이제 크다는 거를 얘기해 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바로 되고 그리고 이제 자유학기제라 그러면 이제 마치 꼭 진로 체험 학습하고 오후 시간에 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도 이제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수업하는 패턴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그거를 음악하고 관련지어서 이렇게 하고 하듯이 수학 수업 시간도 예를 들면 수학에 대한 어떤 이론을 설명하고 막 문제를 풀고 하는 게 아니라 수학 시간에 어떤 수학의 새로운 이론을 제시했던 수학자 이름을 학생들한테 던져주고 그럼 학생들은 그룹으로 4-4명씩 그룹으로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 그룹에서 그 수학자에 대한 전기를 쭉 찾고 인터넷에 찾다 보면 이제 그 영문 사이트로 들어가서도 찾아야 되고 그러면 그런 찾고 그 수학자의 일생 동안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그런 수학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됐고 어떤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끼리 그룹별로 서로 디스커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하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죠. 보고서를 쓰고 PPT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별로. 그러니까 팀 플레이가 되고 이건 어떤 전기를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소양도 갖추게 되고 쓰기 공부도 되고 수학 시간인데 발표도 하는 그런 자기 의사 표현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사회라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해지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계속 반복적인 어떤 틀리지 않기 위한 어떤 반복 수업 흥미를 잃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책을 계속 읽히십시오. 그러니까 책을 계속 읽혀서 폭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아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